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이제 산업과 기업을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기업 측면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숫자로 가치를 책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그 산업의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의 가치를 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상대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evolution becomes revolution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올해가 2024년이 진짜 상당히 중요한 해고, 이게 사회가 모든 게 이제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식에서도 많이 느끼는데요. 제약바이오도 실질적으로 뭐 VC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장사들도 그렇고. 근데 상장사들만 보면은 이제 되게 어렵고 주가가 안 오르는 회사도 많이 있긴 한데요. 지금 뭐 계속 주가가 올라서 언제까지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할까, 이런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업에서도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2024년이 되게 중요한 해라는 게 딱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제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이 제3 성장기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제3 성장기가 기존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성장기와 다른 것은 전통 제약기업이라든지 그다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그런 대형 바이오 기업들보다 신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기업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그리고 소수의 이제 과학자들이 기술력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한 그런 유망 바이오텍들이 올해 큰 폭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뭐 작년 말 연초부터 해서 여기 바이오 기업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또 뭐 주가를 보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ST팜 이런 회사들은 오늘 또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을 보면 왜 이제 기존 제3 성장기에 진입을 하냐면, 이제 국내 개발 신약들이 여태까지 글로벌 상업화를 기대를 하고 FDA 승인을 받은 약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뭐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해서는 첫 번째 이제 성공한 상업에 성공한 신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 8월 정도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한 4, 5년 안에는 매출이 한 2조 정도 이제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알테오젠 SC 제형이 기술이 접목된 뭐 키트로다이스 C 제형, 그다음 뭐 HK-노엔, 리가캠, ABL 바이오들의 이제 신약들도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국내 개발 신약들의 글로벌 상업화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2월에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이제 놀란 점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료 회사가 이제 리가캠이라는 회사한테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조그만 그 바이오텍이 이제는 1,000억 이상의 그런 R&D를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산업 간의 협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전통 제약 회사들이 국내에서의 성장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적이었던 회사들끼리 이제 친구로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국내에서의 성장은 상당히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사들 중에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본 글로벌 컴퍼니라고 해서 태생부터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력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 연구개발력이 제품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서 글로벌 회사 빅파마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에 최적화된 조직 역량을 가지고 있냐,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해서 투자자들도 기술 하나만 보지는 않고요. 그 회사의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성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빅파마들이 정말 요구하는 그런 플랫폼인가, 이런 플랫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에 빅파마들 트렌드를 보면요. 글로벌하게 빅파마들의 주가는 대사질환 쪽으로 해서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주가 상승력이 크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워낙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당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자기들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는 그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올해 2024년과 2025년을 리세팅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빅파마들도 지금 성장 정체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 5년을 바라다 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세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빅파마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만 그 빅파마들이 포트폴리오 리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포트폴리오에 적합화된 연구 개발력을 가진 회사들한테는 큰 성장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그 회사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 바이오텍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우리 회사의 기술만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그 질환별로 그다음 그 신기전 치료제들의 그 기전별로 해서 그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항체의약품끼리 경쟁이었다면 지금 신기전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는 신기전 치료제도 그 ADC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ADC와 이중항체, 그다음 뭐 세포치료, 카티 세포치료제 이런 것들 중에 모든 것들 중에서 지금 약효가 제일 좋은 것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전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가 싸우는 거는 뭐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사질환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가 지금 뭐 메시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지금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하나의 질환만 겨냥을 했다면 지금은 그 하나의 질환을 겨냥한 약들이 다른 질환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펀더멘탈하게 글로벌 제약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모든 산업을 다 꿰뚫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CMO 기업이라든지 CDMO 기업들은 국내에서 잘 이용을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그 산업에 돌아가는 흐름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이 아니라 뭐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빅파마,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화이자 이런 회사들 보시면 매출로는 이런 회사들이 크지만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으로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매출액 10위 정도 되는 일라일리나 노보노 디스크가 시가총액으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투자 지표가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20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 지표가 높게 부여가 돼서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일라일리에 이제 뭐 다니시는 그런 임원들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회사가 좋은 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계속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릴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왜 그렇게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지금 글로벌 탑셀링 제품으로는 우리는 이제 면역항암제 키투루다를 알고 계시지만요. 키투루다가 8년 차에 매출액이 250억 달러였다면 지금 대사질환 치료제 중에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는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 합산을 했을 때 출시 6년 차에 지금 키투루다 매출액을 올해 앞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라일리의 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는 출시 4년 차에 지금 이 약들의 매출 성장을 더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텍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성장 시기고 첫 번째가 이제 2000년부터 해서 2010년에서 언저리 요 사이에 보시면 이제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증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들을 통해서 제약기업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 제약기업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는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CMO 부분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기업의 모든 제약 바이오의 기업 가치, 산업 가치를 견인을 했다면, 이제 2024년부터 해서는 이제 바이오텍들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의 그런 가치 상승을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바이오텍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약 바이오 주가 이렇게 다 간다, 그러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랐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시대들을 다 거치면서 투자자들도 글로벌 제약이라든지 제약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과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이오텍, 국내에서 유망한 그런 바이오텍들은 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랑 이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텍의 시대이긴 하지만 혜택을 받는 그런 바이오텍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의 그런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 그래도 글로벌 3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바이오, 아직 신약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CDMO랑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글로벌 30위에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놀랄만 하고요. 최근에 이제 신약 쪽으로 해서 HLB라고 하는 간암치료제 회사가, 이게 저희가 4월달에 이제 자료인데요. 70일 안에 진입을 했으나 FDA 승인이 이제 되지 못하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제 거의 계속 바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벌텍스, 리제네론, 요 앞에는 우리가 보통 아는 빅파마지만 요 10위권 밖에서는 바이오텍들이 설립한 지 20-30년 만에 이런 그 10위권 안으로 지금 막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도표 보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느끼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설립한 지 37년 안에 이제 100조 이상, 200조 이상 이렇게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고요. 아까 이제 상장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높게 빨리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이미 선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바이러스 쪽 항바이러스 약 치료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항바이러스 쪽에서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이미 그 10년 전보다 지금 기업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항암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하고 있으나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리제네론은 저희가 이제 황방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라든지 그다음 듀피센트라고 하는 알러지 질환 치료를 많이 아시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설립한 지 한 36년 정도 됐을 때 거의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한 20년 정도부터 해서 제품 하나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이 회사도 탑 10위 정도 되는 그런 빅 바이오텍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주목할 만한 회사가 벌텍스라는 회사인데요. 이전 10년 전부터 해서 계속 회사의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고, 보시면은 매출액이 약 하나, 질환 하나, 낭포성 선유증 쪽으로 해서 그 질환 치료제로 해서 독점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계단식의 매출 상승,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것 또한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전에 크리스퍼 카스9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영국 개발력이 있는 크리스퍼 세라퓨틱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올 초에 그 신약 승인을 받았던 카스제비를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 제약회사, 국내 바이오텍이 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되는 회사는 젠맵이라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덴마크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데 젠맵이라는 회사는 지금 설립한 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젠맵의 한 2009년과 2010년, 11년 요 사이가 국내 아까 그 바이오텍 네 회사들의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회사들도 향후 3-4년 안에 젠맵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그 항체 쪽으로 특화된 회사고요. 제품을 직접 팔지는 않지만 빅파마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기술 이전료만 2조 정도 받는 회사입니다. 한 2-3조 정도 받으면 시가총액이 한 10배 정도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시가총액 보시면 20조에서 30조 정도 되는 회사로 설립이 돼 있고요. 그다음 일본 회사라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이치 산교인데요.
다이치 산교는 일본의 국내 회사였지만 이 회사 보시면 매출액이 과거에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그 회색을 보시면 기업 가치는 뭐 한 2, 30조 정도 되는 회사에서 지금은 거의 80조 넘는 회사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2010년부터 투자를 했던 ADC 쪽에서 지금 상업화된 에너투라는 그런 ADC 약품을 다이치 산교에 때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지금 분기별로 출시한 지 4년 차에 지금 분기별로 매출액이 1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가치도 지금 80조 이상 성장을 했고 국내에서 리가캠 바이오도 다이치 산교가 2010년에 시작할 때 리가캠도 한 2, 3년 정도 뒤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이치 산교는 8조, 80조가 넘는데 리가캠 바이오는 지금 한 2, 3조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좀 자세히 보면 다이치 산교는 매년 몇 조 되는 그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지금 리가캠 바이오가 뭐 R&D에서 뭐 임상에서 내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연구 개발에 있어서 금액이 좀 작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느려지는 게 개발 시기의 차이가 그 기업 가치의 상승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리가캠도 이제 향후에는 뭐 계속 빠르게 개발을 해서 기업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바이오라는 회사는 지금 중국 회사인데요. 세포치료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회사 또한 그다음 존슨앤존슨에게 라이센스를 아웃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상장 시장에서는 뭐 예전에는 그냥 유럽 회사라든지 중국 회사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이 됐다는 것을 높게 평가를 해줬는데 이미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도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머크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빅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힘든데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요. 요즘에는 중국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그러면 뭐 주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거의 빅파마급 정도, 그다음 기술 규모가 한 1조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 회사가 기술력을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어렵게 지금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참 많은 부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넘어오면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탑 CDM으로서 뭐 산업의 성장을 그대로 그 큰 자본력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에서 회사가 그 전방 산업이 이제 성장을 했지만 최근 한 5, 6년간 전방 산업이 이제 정체가 되면서 셀트리온도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유통 채널을 직접 구축을 하면서 지금 셀트리온은 기존과 다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다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세 번째 밸류업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요. 2024년과 2025년에 기술 이전, 임상 진행, FDA 뭐 신약 승인, 출시 이러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아서 상장 그 바이오텍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가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많지만 투자 기준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상업화 역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빅파마들을 상대할 만한 그런 그 경영진들과 뭐 기술진들이 있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요약을 할 때 말씀을 드려서요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그 회사들이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지금 다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로 속해 있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부터 해서 지금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을 필두로 이제 뭐 알테오젠의 제형이 된 그 머크 키트루다 SC, 그다음 HK 인노에는 KKB 무국 시장의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 이전도 지금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파트너사들이 이제 뭐 빅파마들 위주로 되면서 지금 유한양행과 지아이노베이션의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향후 ST팜이 뭐 에이즈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기술 이전도 투자자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술 이전 규모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 대비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양극화를 시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투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요. 오히려 뭐 종문당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 뭐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바이오텍 스타트업으로부터 계속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의지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게 좋아서 이 회사들한테 가면은 별로 얘기가 되진 않기 때문에 항상 공략하는 시장을 먼저 보시고 이제 공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할 것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기업 가치가 뭐 하락을 했다거나 녹십자 같은 경우 동아 ST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 투자자들도 기술력이 상당히 유망한 그런 바이오텍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에셋이 1위 정도 되는 회사로 상당히 많이 커서 유망 바이오텍으로 꼽히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 이 회사의 전방 산업인 ADC 시장도 지금 2013년 13조에서 2030년 40조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리가캠이 많으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임상 데이터도 최근에 아스코라든지 AACR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빅파마들이 ADC 파이프라인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빅파마들도 대부분 다 이제 밖에서 가지고 오거나 그 임상 초기 것들이 대부분 ADC라서요. 그래서 이제 ADC 쪽을 빅파마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신기전 치료제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제는 이제 SC 제형을 통해서 지금 거의 기업 가치가 10조 이상, 지금 14조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이 회사 또한 머크의 키트로다 프랜차이즈에 딱 맞는 SC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과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약회사들이고요. 제약회사들은 성장을 하고 있으나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한 크게 이제 좋게 평가는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보시면은 이제 2024년에 이제 분기별 예상되는 마일스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뭐 1분기 때, 그다음 지금 2분기 말에서 이제 3분기 넘어가면 3분기에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게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 FDA 승인이고요. 이게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상업에 이제 성공한 신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그러한 길을 보여줘야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선순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3분기 때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상당히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해서 2025년, 6년, 7년, 8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